1호하고 4호 세대는 맞동풍이 쫙쫙 되는데 2호하고 3호 세대는 네, 여기 뻥 뚫린 거실이죠. 여기를 통해서 들어온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바로 맞은편에 있는 주방 창을 통해서 자연 환기가 되는 이런 맞동풍 구조, 이게 당연히 제일 좋고요. 그런데 요즘처럼 이렇게 자연 환기가 안 되는 날도 많잖아요. 뭐 미세먼지가 심하다거나 아니면 특히 겨울철에 따뜻하게 실내를 데펴놨는데 이게 그대로 밖으로 나가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럴 때 여기 이렇게 실외기실, 이 천정에 달린 저게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이렇게 환기가 너무 중요하니까 창문에도 아예 이런 환기 장치가 달려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 구멍 이렇게 뻥뻥뻥 뚫려있는 저 안에 필터가 있어서 저 환기구만 이렇게 열어 놓으면 미세먼지 많은 날에도 우리 창문은 안심하고 열어 놓으세요, 뭐 이제 이런 거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강제 환기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런 송풍 장치가 있어서 이게 바람을 불어 넣어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뭐 물론 저 안에 필터도 있어서 미세먼지 걸러낸 외부 공기를 보내주는 건데 약간 특이하게 배관이 연결됩니다. 이렇게 벽을 타고 바닥으로 한번 내려와서 방바닥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천정에서 각 실로 이렇게 연결이 된 다음에 거기서 뿜어주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바닥에 한 바퀴 도는 배관 시공해 놓은 건데, 이게 겨울철에 이 외부 공기를 그냥 각 실로 이렇게 바로 뿜어주면 이게 너무 공기가 차갑잖아요. 그래서 난방 배관 밑에 이렇게 이제 숨어 있는 잡열을 이용을 해서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이런 방법으로 시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주 공간인 방, 거실 이런 곳에 이제 살짝 데펴진 신선한 공기를 넣어주는 거고, 저 빨간색, 그리고 현관, 드레스룸, 화장실 파란색 동그라미 부분, 여기는 별도 배관을 통해서 이렇게 빨아들인 다음에 외부로 직접 배출시켜주는 이런 방법인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울철에 따뜻한 실내 공기가 그냥 외부로 다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열과 함께. 여름도 마찬가지고요. 뭐 시원한 공기가 그냥 나가는 거니까 아까운 에너지가 그대로 낭비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이런 시스템이 등장을 해요. 외부에 신선한 공기는 들어오고 실내에 오염된 공기는 나가는, 뭐 이것까지는 똑같은데, 오염된 공기가 나가면서 겨울철에는 실내에 따뜻한 열, 여름철에는 시원한 냉기, 이런 에너지를 들어오는 공기에 잘 전해주고 그리고 지는 나가는 거예요. 이런 기특한 일을 하는 게 저 바로 열 회수 장치 얘거든요. 이게 보통 실외기실 천장에 달려 있어요. 오른쪽이 실외기실 환기 루버가 있는 외부 쪽, 그리고 왼쪽이 실내 방향, 이건데 각각 배관이 외부 쪽에서 두 가닥, 실내 쪽에서 두 가닥, 이렇게 총 4군데에서 배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안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 사각의 검정색 육면체가 있고 그 주변으로 아까 말씀드린 4군데의 배관 구멍이 연결되는 건데, 저 검정색 육면체를 다시 좀 꺼내서 자세히 보면 무슨 이렇게 그 빨대 같은 이 작은 구멍이 이렇게 뽕뽕뽕 뚫려 있는데, 이게 켜켜이, 그러니까 한쪽은 이렇게 또 한쪽은 이렇게 계속 이런 켜켜이 쌓이면서 층을 이루다 보니까 이쪽 면에서 불어주는 빨간색 나가는 공기와 그 옆면에서 들어오는 파란색 공기가 켜켜이 교차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는 섞이지 않으면서 빨대의 접촉면은 엄청나게 많은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저 빨대 재질이 한지 같은 재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겨울 바깥에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서 나가는 따뜻한 공기와 온도가 켜켜이 섞이게 되는 이런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열뿐만 아니라 우리 집 공간에서 쾌적하게 만들어 놓은 습도까지 한지에 묻혀지면서 이걸 그대로 갖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우리 집의 온도와 습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인 거예요. 이게 그 패시브 하우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주택의 최대 10% 정도만의 난방비를 쓰는 그 패시브 하우스, 이 패시브 하우스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이기도 해요, 얘가.
들어오는 공기, 나가는 공기 각각 두 가지가 동시에 교차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마다 다 연결이 되어서 급기와 배기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열 교환 효율이 높아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드레스룸 한번 볼까요? 네, 여기가 안방에 붙어 있는 드레스룸이거든요. 옷 잔뜩 갖다 놓을 거고, 여기서 옷도 갈아입고, 이제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발생되는 먼지나 오염된 공기를 즉시 빼줄 수 있는 환기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배기구관을 빼놓은 거예요. 요거 이제 쭉 따라가서 보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각 방마다 이렇게 오염된 공기를 빼내는 장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지는 거죠. 뭐 방 1, 방 2, 방 3 다 오염된 공기가 이렇게 합쳐지는 공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고, 반면에 신선한 공기를 또 불어 넣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방으로 가서 볼까요? 안방에는 신선한 공기를 어디에 넣어줘야 되냐면 방 안 깊숙한 곳에서부터 불어 넣어줘야 방이 가득 찰 거 아니에요, 신선한 공기가.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여기서부터 이제 신선한 공기가, 밖에서 막 들어왔을 때 먼지 풀풀 현관 있고 여기도 환기시켜 줘야죠. 네, 이렇게 현관 바로 앞에 있는 방, 여기도 물론 뭐 마찬가지예요. 들어와서 현관 쪽에 가까이 있는 포인트, 여기 바로 앞쪽에 있는 얘가 이제 안 좋은 공기를 빼내가는 그런 구멍이 되는 거고, 방 안쪽 깊숙이 있는 이 부분이 신선한 공기를 계속 불어 넣어주는, 이거는 이렇게 돌리면, 이쪽을 이제 이렇게 돌리면 제가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잠겨서 이 방을 뭐 쓸 일이 없어 그러면은 공급해주는 구멍, 빼내주는 구멍 둘 다 이런 기능이 있어서 잠가 놓으면 완전히 기능이 이제 막히게 되는, 다른 방에 조금 더 많이 가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화장실이나 주방의 후드 뭐 이런 곳에서 발생된 오염된 공기는 이게 뭐 혹시 다른 공간하고 섞이면 안 되는 매우 불쾌한 공기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단독 배관해줘야 돼요, 섞이지 않도록. 자, 여기 이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도 당연히 오염된 공기를 빼내야죠. 그런데 여기는 조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냄새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이제 배관이 빠지지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단독으로 나가야지 아까처럼 각 방과 연결되는, 그러니까 합류된 장소에 같이 합쳐졌다가는 자칫하면 다른 방으로 이제 오염된 냄새가 넘어갈 수 있는 큰일이 나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단독으로 바로 화장실에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쪽 배관 얘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일반 욕실, 일반 화장실, 여기로 연결이 돼 있는 이런 배관인 거죠. 또 있어요. 주방에 렌지우드, 요 위치인데 이렇게 연결이 돼서 얘는 별도로 외부로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열 교환 방식인지 확인하고 건강과 돈 둘 다 챙기자. 끝.